작물을 키울 때 보통 어떤 걸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아마 좋은 비료, 영양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식물이 아니라 흙에게 직접 밥을 주는 아주 특별한 비법, 바로 미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흔한 쌀겨가 어떻게 흙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한겨울의 농장 풍경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농사는 바로 이 땅 속에서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 바로 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식물에 직접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흙에게 밥을 차려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이렇게 5가지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광이 도대체 뭔지, 흙을 위한 밥상부터 시작해서요. 그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나무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최고의 효과를 내는 조합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 흙을 위한 밥상입니다. 혹시 미강을 그냥 유기물 비료 중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본질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미강은 식물이 바로 꿀꺽 흡수하는 그런 영양분이 아니에요. 대신 흙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위한 에너지원, 다시 말해 먹이인 거죠. 흙 속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흙 속 미생물들이 이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토양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마치 잘 짜인 3코스 요리처럼 아주 체계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코스 요리는 바로 미생물의 폭발적인 활성화입니다. 미강에 가득한 유기물,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은 미생물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뷔페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수가 늘어난 미생물들은 흙 속에 있는 다른 유기물들을 더 빨리 분해시키고 식물 뿌리 주변을 아주 건강한 생태계로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효과는요, 토양의 구조, 그러니까 물리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겁니다. 활발해진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흙 알갱이들이 서로 몽글몽글 뭉치는 ip단화라는 게 촉진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흙에 공기가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져서 뿌리가 숨쉬기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코스는 꾸준한 영양 공급입니다. 미강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식물에 꼭 필요한 질소, 인, 칼륨 같은 영양분들을 한 번에 확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해줍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처럼 나무의 장기적인 체력을 탄탄하게 길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토양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면 그 위에서 자라는 토종달의 나무는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까요?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시죠. 건강해진 토양은요, 곧바로 식물의 튼튼한 뿌리로 증명됩니다. 새뿌리가 정말 왕성하게 돋아나고요. 늘어난 유익균들이 나쁜 병원견들이 살자리를 빼앗아서 병충해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죠. 게다가 흙의 수분 유지력이 높아지니까 가뭄이나 폭염 같은 스트레스도 훨씬 잘 견디게 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미강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바른 사용법,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이 미강을 분해하느라 흙 속에 있는 질소를 먼저 다 써버려요. 그럼 정작 식물이 쓸 질소가 부족해지는 질소 기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잎이 노래지는 거죠. 또 생미강만 뿌리면 벌레들을 유인할 수 있으니까 꼭 퇴비랑 섞어주시고요. 나무줄기에 직접 쌓아두지 말고 주변에 넓고 얇게 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종달의 농장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성공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은 기억하기 쉽게 1000평 기준으로 100에서 200k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 번에 다 주기보다는 봄, 가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식물의 성장 주기에 딱 맞춘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기 전에 땅에 미리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가을에는 수확하느라 지친 나무가 겨울을 잘 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력을 보충해주는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둘째, 퇴비나 낙엽 같은 다른 유기물이랑 섞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오기 직전에 뿌리거나 아니면 뿌린 다음에 가볍게 물을 줘서 미강이 흙이랑 잘 섞이도록 도와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런 조합들을 활용해 보세요. 먼저 잘 부숙된 퇴비랑 같이 쓰면 미생물 생태계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EM이나 유산균 같은 미생물 제제를 더해주면 발효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낙엽으로 멀칭까지 해주면 토양도 보호하고 수분 유지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최종 요약입니다. 미강은 단기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비료가 아니에요.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강으로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강을 발효시켜서 액체 비료처럼 만드는 방법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